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매입입니다. 매입. 자, 매입 중에서도 날짜를 확인해 보시니까는 5월 28일 날짜입니다. 5월 28일 날짜 거래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자, 유형을 또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원의 명함을 인쇄를 하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요번에는, 자, 어때요? 이제 매입이다. 자,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이고, 결과적으로 돈이 나간 경우가 되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구입을 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 51번. 세금 계산서를 받아갖고 오긴 했는데 그 대상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52번. 자,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3번. 불공의 경우는 보셨다시피 51번일 뻔 했으나 그 내용에서 자,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접대비였거나 또는 차하고 관련되는 승용차 1000cc 초과 차량이거나 사람이 타는 8인승인 경우에는 불공이었었죠. 지금은 자, 몇 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51, 52, 53도 아니고 54도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 55도 아니거든요. 금전은 요즘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5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카드. 그래서 여기다가 57번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신용카드 회사가요 어디냐, 우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우리카드 넣어주시고요. 우리카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품명은 명함으로 넣어주시고요. 명함. 자, 수량 단가는 무시하시고, 자, 이 부분에서 또 한 차례 실수를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신용카드였을 때는 공급가액 부분에 자, 뭘 쓰셔야 되느냐, 세금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다가 11만원, 즉 공급대가를 쓰셔야 이렇게 10만원, 만원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구입하실 때요, 자, 고객님 공급가액이 얼마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금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합쳐가지고 12만원, 합쳐가지고 15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실 때요, 11만원을 넣으시면 알아서 나눠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11만원 넣었어야 하는데 10만원 넣은 거죠. 그러면 알아서 9만원 쪼고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엔 잘해봐야지 하고서 또 11만원 쓴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냥 10만원, 1만원 이렇게 쓰시는 거지. 자, 무슨 얘기인지는 해보시면 알아요. 어쨌거나 자, 여기서 신용카드였을 때는 11만원을 쓰셔야 된다. 자,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자, 거래처는 현재 여기는 명함회사를 쓰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친절명함입니다. 친절명함 써주시고, 자,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이 아니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시고요. 둥기는 하단 쪽에 보시면 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넣어주시고, 자, 이때 여기가 차변에 직원 명함인 경우에는 도서인쇄비죠. 도서인쇄비 해서 800번대 도서인쇄비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자, 여기 카드로 해서 마무리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신고서에 오셔가지고, 자, 어디로 갔느냐. 지금 날짜가 5월 28일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5월 28일 오셔가지고, 자,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아니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지요.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아서 결국 만원 차감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런 여러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으면은 항상 뭘 챙겨야 된다? 증빙이라고 하는 걸 챙기셔야 돼. 증빙. 해서 우리나라는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지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런 증빙 안 받고 왜 나 공제 안 해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증빙, 적격 증빙이라고도 하죠. 이런 적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또 잠깐만 좀 닫아 보시고요. 조금 올려가지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여기서 일반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래갖고 종이에다 쓰는 영수증이 있는데 요 경우에는 3만원 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요. 비용으로 잡아주지만 3만원 초과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래서 간이 영수증은 법적 증빙이라고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는 애매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자 법적 증빙 제대로 된 거 가져와야 되고,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10,000원만 10,000원만 초과를 해도 10,000원 초과를 해도 요거 간이 영수증 자 비용 인정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접대비 경우도 이런 경우 이런 증빙을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지급조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급조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자, 교육을 했거나 뭘 했을 때 교육 훈련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뭘 줍니까? 자, 그에 따른 교육 훈련비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금을 떼고 옵니다. 세금을. 그래서 그런 세금 뗐다고 하는 이런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빙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급조서를 작성해 놓고 징수했다고 하는 영수증 같은 거를 발행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도 하나의 법적 증빙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이쪽에 오셔서, 전체 메뉴 쪽에 오셔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 발행이 있고 지금은 수령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아온 거기 때문에 수령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5월달, 자, 이렇게 5월달 찍으셔서 한 건이 잘 들어왔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고로 신고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부속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부속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되고, 계산서는 계산서에 집계가 되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쪽에도 이렇게 집계가 되겠지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문제를 풀었었는데, 자, 그게 몇 월달이었나요? 6월 같은데, 자, 여기 4월부터 6월로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렇죠. 방금 입력했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